이번 주말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면 강릉, 대구 35도, 서울, 대전, 전주는 37도까지 치솟는 등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일대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6.2도로 출발하며 서울은 엿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 몇 가지 라이프가 가능할까요? Work, Kids, Studio, Outdoor, Rest, Travel, Laugh, Bikes, Stories. 어떤 라이프든 다 맞춤 조합되는 건 PB5가 처음. 하나의 공간, 무한대의 라이프. 더 기아 PB5. Kia, movement that inspires.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못한 집안 공기.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해 집안 공기를 한 방에 바꾸다.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아직도 안 됐대? 3시간 걸린대. 금방 돼요. 이렇게 작아도 휙 돼요. 1시간에 끝내는 초고온 히팅 건조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위로가 필요한 너에게, 너와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마음에 와닿는 위로라는 걸. 당신을 위한 고주파, 당신을 위로합니다. 볼륨업.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것이오.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오랄비 99.7% 더 플러그 제거. 오랄비만의 원형 헤드가 각각의 치아를 감싸 구석구석 닿기 힘든 곳에 플러그를 닦아주고 개운한 느낌을 줍니다. 세계 치과에서 추천 브랜드 오랄비. 요즘엔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내랑 사이다 아주 샹샹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너랑 나랑 세상 만난 거랑 나랑도 사이다 제로. 도착했습니다. 얍,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로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AS631. 이것은 정교함의 집중. 6가지 성분을 집중시켜. 나이스 어프로치. 손목에 바르는 화장품 아스릭소.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황토밭에서 키운 금 같은 익산 고구마. 맥도날드 덕에 빛을 보는구나. 달콤한 고구마에 고소한 치즈까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아까 만나네.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그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계팀 제프와 회의를 몇 번 마치셨군요. 이제 혼자서 또는 친구와 1박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제프와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죠. 호텔스닷컴 10박을 하면 리워드 1박.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 그 호텔에 다 가봤어요. 맥도날드는 손님들이 정말 맛있는 버거를 드셨으면 해요. 방금 만든 버거가 제일 맛있거든요. 방금 만든 버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당신을 위해 방금 만든 따뜻한 버거.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죠. 지난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 발표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조종사 노조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24시간 함께하는 휴대전화. 그런데 이 휴대전화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감시당한다면 어떨까요? 통화 내용과 문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륜 감시 앱이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파다에서 알려드립니다. 아직도 안 된대? 3시간 걸린대. 금방 돼요. 이렇게 작아도 휙 돼요. 1시간에 끝내는 초고온 히팅 건조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맛있는 케이크가 드디어 건강해졌어. 이 어려운 걸 파바가 또 해냈지. 매일 먹을 수 있는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리바게뜨.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안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창문 좀 열자. 답답해. 엄마, 여기만 더워. 추운데 이제 끄면 안 돼?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집안 공기. 이제 한 방에 끝낸다.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한 사계절 에어케어 솔루션으로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물론 이제 습도까지 한 번에. 여름에도 뽀송하고 시원하게. 공기 고민 끝.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자주 가던 촬영 스팟이었는데 물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나? 해안선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요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멋진 뷰를 오랫동안 담고 싶으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넥소 비렉스 트리플 체어. 이것은 일의 몰입을 높여주는 워크 체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해주는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로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의 의자에. 코웨이 비렉스. 지난해 179명이 사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에서 조종사의 과실을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날에서 확인하시죠. 작년 12월 179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항공사고. 7개월 후인 지난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중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뭘 하시는 건지, 사조일이라는 이 독립된 기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유가족들은 울분을 사귀지 못하는가 하면 더 큰 슬픔을 대장공 사고는 생깁니다. 조종사 잘못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갔냐고. 결국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로 중간 발표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가족들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참사 이후 무안공항은 현재까지도 일반인들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 지금 아직 이 공항 2층에는 유족분들이 지내는 그 쉘터가 남아 있습니다. 1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임시 숙소들에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리며 유가족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주말에 오고 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네. 여기 같이 이제 계속 텐트에 상주하시는 분들 계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약 40여 명이 임시 숙소에서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고였기 때문에 아직도 공항에서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거주라고 돼 있고 아직도. 잠깐 들어가도 돼요, 선생님? 네,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상시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참사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지금 거의 7개월 가까이. 네. 가로 세로 2m가 조금 넘는 크기의 공간, 이 좁은 곳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이불과 베개 그리고 약간의 생필품들이 가진 짐의 전부입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이곳에서 생활한 지 벌써 200일이 넘었습니다. 네. 사고 이후 10번 정도 유가족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더디기만 한 조사에 답답하기만 한데요. 유가족들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중간 발표에 반발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7개월간 기다린 결과가 결국은 조종사 과실로 그냥 몰아가는 것이다. 단정짓는 듯한 표현만 있었습니다. 이 중간 발표에서는 사고 당시 전문가들이 지적했었던 둔덕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엔진 조사에 대한 결과만 나왔는데요.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자료는 단 3장. 프랑스에 있는 엔진 제작사의 정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엔진의 결함은 없었으며 조종사에 문제가 있었던 엔진 대신 반대편 엔진을 정지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객관적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조사 결과를 받으려고 기다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하지만 국토부나 사조위는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서서히 길들이고 무시해 오다가 이게 되겠지 하고 터뜨린 겁니다. 진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유가족들이 더욱더 분노하게 된 이유는 그 전부터 있었던 위원회 행동 실무지 내용을 때문이었습니다. 보면 이미 유가족들을 통해서 이 사고는 조종사 과실이 거의 100%다라고 지금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8일 중간 발표를 앞두고 유가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며 질문지를 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둔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연락을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저희 SBS 모닝와이드 팀인데요. 미안합니다. 바빠가지고 예. 이 조사위원회에서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내년 6월 최종 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조사 자체가 둔덕이라든가 공항의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뭐 인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작은 위원회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그 조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심지어 인사권마저 국토교통부에 있다 보니 제대로 조사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대형 사고에 운수부나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관이 수사권을 발휘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67년에 따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분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7개월째. 조사위원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모 문화재라고 해서 이제 음악회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인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저희끼리 촛불 켜놓고 해도 돼요. 그냥 그 돈 다 사조에 주셔서 그걸로 철저하게 조사가 되게 해달라고. 네. 지금도 진상 규명을 기다리며 임시 숙소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가족들. 가끔 아들 핸드폰 있거든요. 갖고 찾아보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핸드폰을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예, 이거 하나 나왔어요. 유품 중에? 예, 이거 하나 나왔어요. 이거 하나 남으신 거예요? 예. 이제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아들과 며느리. 행복하게 웃는 이 모습들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이들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들만 두고 못 가요. 정말 신뢰 있게 전문적으로 모든 한점 의혹이 없이 정말로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조사, 이 한 가지인데요. 그렇죠. 그들의 눈물이 하루빨리 거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불륜감시 앱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애인의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 그리고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불법 앱이 유통될 수 있었던 건지 이슈파다에서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무려 6년 동안 불륜감시 앱을 유통해왔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휴대전화에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성 어플을 구매해서 2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들을 검거를 했고요. 이들의 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3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요. 겉으로는 아이들 보호용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상은 배우자나 연인의 통화 내용을 24시간 동안 몰래 감시할 수 있는 앱이었죠. 위치로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카메라 열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메시지 뭐 이런 거 따오는 거는 크게 어렵지도 않고 전공자, 학생들도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상대방이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앱 아이콘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요. 배우자라든지 연인이라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도 개설이 돼 있었고, 이용료 지불을 하고 이걸 이용한 사람들이 한 6,000명 정도 되는 거로 추산을 하고, 이제 12만 개 정도 통화 녹취 파일 그 정도 되고요.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한 200여만 개. 이용자들은 3개월마다 약 15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앱 이용권을 구매한 후 안내에 따라서 상대방 휴대전화에 이 앱을 설치해서 감시했습니다. 조직범죄 이렇게 해외에서 피싱이나 이런 거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하려고 사전에 굉장한 대본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대본에 맞춰서 접근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기기에 접근이 가능한 분들이 잠깐 이제 한 5분이나 3분이나 1분만 있어도 그 정도 가벼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해서 위치 정보나 카메라, 문자 정보 등의 수집을 허용하면 그 즉시 해당 데이터가 이들이 운영하는 서버로 전송되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일당까지 이 데이터를 언제든지 내려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불륜감시 앱. 발견할 수는 없었을까? 구매자분들이 이 앱을 설치할 때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그 각종 활성화되어 있는 보안 체계들을 설정을 하면서 설치를 했을 거거든요. 이후에 따로 백신이나 이런 것들 검사를 다시 했을 땐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휴대전화에 설치된 백신 앱으로는 해당 앱이 잘 탐지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용자들한테 이런 허점을 알려주면서까지 설치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인증을 받은 백신으로 설치도 한번 다시 해서 설치를 새로 해서 업데이트도 충분히 하고 검사를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앱을 사용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이용자는 12명, 전체 이용자 수는 무려 6,000명에 달하는 상황. 이 앱을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챈 이용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위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거, 그 대화 녹음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이 불법 감청 도청인 거죠. 그래서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게 처벌되는 범죄 행위인 거죠. 위치정보법상의 3년 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상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 감시 앱을 개발해서 판매했던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구매해서 사용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런 앱을 사용하는 걸까? 이혼 소송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것들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위법하게 수집됐던 증거는 효력이 없는 걸로 흔히들 알고 있죠. 그런데 타인 간의 대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근데 민사소송 절차는 그렇지 않아요.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우리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법한 증거라도 다 증거 능력을 배제를 해버리게 되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법 감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약관 개정안을 두고 국민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수리할 때 사용하는 부품을 순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지금 유도하는 그런 법규. 순정 부품이 가격이 100인 경우, 대체 부품이 가격이 50인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가격이 싼 거를 먼저 선택하게끔 강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맞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대체 부품에 한해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현재까지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품 부품을 사용해도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네. 앞으로는 대체 부품만 보장 대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수리비를 좀 줄여보고 보험료를 낮춰보자는 취지인 건 알겠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정말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차를 수리할 때 대체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표준 설명서를 보면 대체 부품으로 수리 시 부품의 일정액을 지급해 줬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차를 뽑은 지 한 달뿐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피해자예요. 그러면은 이 범퍼를 갈아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대체 부품을 껴놨다. 그러면 내가 좋아합니까? 중고 차에 대해서 가격 하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아직 이런 대체 부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여러 가지 안전성 실험을 거친 결과 대체 부품 역시 정품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논란의 대체 부품 정말 믿고 사용해도 될까?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품질과 성능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인증받은 테스트할 때 그 제품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생산이 돼서 나오다 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험 들어갔을 때 제품하고 실제로 유통되는 게 똑같은 품질인지를 누가 책임질 거냐. 외국에서 그냥 뭐 왕창 수입해 왔다거나 이래버리면은 품질에 대한 부분하고 그게 잘못됐을 경우 AS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대체 부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조사나 보험사, 정비소 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도 사실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 수리업체 직원들의 의견은 어떨까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공을 쓴 건 없어요. 저희는 심을 따라서 오긴 하는데 부품을 쓰게끔 돼 있어서 저희는 변동되는 내용이 없어요. 정품 계속 쓰는 거죠. 당연히 정품을 쓰는 걸로 알면 입고를 하시는 거죠. 화제품 자체를 사용을 안 하니까 저희는 모르겠어요. 수리업체 측은 제조사의 지시 없이는 정품만 사용한다고요. 뭐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부품들의 보증이 기한이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외부 수리를 할 경우 보증 연장이나 관리를 안 해줍니다. 사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고 순정품은 100만 원이면 20만 원 차이 나서 사제품인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순정품을 원하면 20만 원을 내라. 차액을 이제 고객이 내야 된다. 달라진 자동차 보험 약관,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번 제도의 문제는 이걸 시작하면서 보험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 특약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제도를 약간 강제적으로 대체 부분을 쓰게끔 하면서도 보험료를 얼마나 감면해 주겠다라고는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대체품을 쓰게 하는 경우에는 어느 보험사가 다른 이 보험사에 비해서 우리 보험료 종합보험은 이렇게 저렴합니다라고 해서 30~40% 저렴한 거죠. 네. 또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면서 대체 부품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고요. 홍보 나오는 거 하나라도 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약관을 바꿔서 강제적으로 쓰게 한다. 종합보험료 비용은 비용대로 내면서 부품을 대체품을 의무적으로 쓰게 만든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행까지 앞으로 3주. 현명한 대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6.27 이후에 관망으로 다 돌아서고 물건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50% 이상은 무조건 줄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찾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길 가면서도 마실 수 있고 마시면서 더위 날릴 수 있는. 밖에서 더웠는데 이거 먹으면은 진짜 개운해요.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주춤한 가운데 전월세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서울 마포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데요. 대출 규제가 발표하면서 대출 한도도 확실히 줄어버리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구하려고 알아보던 분들도 은평구라든지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역이 바뀌죠. 네. 굳이 팔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상급지를 사서 가야 되는데 대출 6억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거량이 없어요. 맞춰서 봐야 되니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가 어려워지고 전세 대출까지 제한되며 전세 물량이 줄었는데요. 반전세와 월세 매물은 더 늘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전체적인 시장은 그전에는 뭐 95%가 전세였었는데 지금은 약 한 75%가 전세고 월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월세도 보증금이 아주 낮아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월세는 최고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월세 매물은 지난달 27일보다 2.9% 증가. 반면 전세는 0.5%가량 줄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전세 보증 비율도 낮추고 대출의 보증 비율도 낮추고 전세 대출 자체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이제 줄게 된 거죠. 임대인으로서는 집값이 올라야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그렇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팔 수도 없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 전세 매물이 줄며 전세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빚 탕감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도 언급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 및 매입 가능 규모를 파악하는 실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빚 탕감에 이어 전세 사기도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요? 현재까지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31,400여 명입니다. 많네요. 배드뱅크로 채권을 매입, 쫓겨날 위기에 세입자를 구제해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언제 퇴거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억이 넘는 보증금 중 8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 판매가 이제 다음 달이면 들어갈 예정인데
경매가 만약 끝나면은 이제 제 앞에 은행 근저당도 있고 선순위 세입자들도 있으니까 경매 금액이 그 사람들 다 나눠주고 변제해주고 나면은 저까지 이렇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가 않단 말이죠. 집주인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라라고 하면은 이제 꼼짝없이 쫓겨나고 저는 돈도 제대로 못 돌려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될 처지. 배드뱅크가 매입하면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23년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매입 건수는 1000여 건 정도입니다. 전체 피해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배드뱅크는 바로 그 임대인이 진 선순위 채무,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뭐 공공이 또는 뭐 금융기관이 또 출연을 하거나 해서 공공이 설립을 하니까 굳이 경매를 해서 그 임차인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죠. 부실 채권 전문 기관이 아닌 LH가 개별건을 사들이기엔 역부족이기에 배드뱅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굴레 안에 있기 때문에 배드뱅크가 이제 공동담보의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매입을 해서 일괄 매각을 해주면 LH도 매입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이제 전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를 배드뱅크로 구제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계약 잘못해서 생긴 문제를 왜 국가가 나서서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또는 전세를 부추겨서 생긴 문제들이 많거든요. 개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컵푸드가 화제입니다. 혹시 한 컵 냉면 들어보셨나요? 고물가 시대에 작고 저렴하지만 만족도는 높은 이른바 컵푸드 열풍이 올여름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가성비를 앞세운 전략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올여름 소비자를 사로잡은 건 바로 컵푸드입니다. 지난 화요일 프로야구가 열리는 경기장 앞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더위가 이어지는 날씨. 경기 관람 전 식당에는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그런데 이곳의 요즘 인기 메뉴는 바로 이거! 육회더라고요. 콩물 육회. 뭐 주문하신 거예요? 헛물 육회요? 네. 맛있을 것 같은데요. 생소한데요? 갖은 채소에 시원한 육수를 붓고요. 육회까지 더해 컵에 담으면 완성!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더한다는데요. 이게 바로 더위를 잊게 할 시원한 맛이라죠. 아이디어 좋네요. 간편하게 어디서든 먹을 수 있어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고요. 딱 입에 딱 짭짤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약간 길거리 음식처럼 간편하니까 간편하게 펴지면서 다들 괜찮네 하면서 다 즐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야구 보면서 먹으려면 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먹기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고물가에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1인분 컵 간편식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300개에서 400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매장 전체적으로 봐도 15,000개 정도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컵 떡볶이, 컵 과일, 컵 닭강정에 이어 이번엔 컵 냉면입니다. 테이크아웃 커피잔에 냉면. 저렴하면서도 간편한 한 끼 식사로 화제인데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컵 냉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들도 많이 찾는다고요. 그냥 먹기 편하고 별로 안 비싸니까 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성비에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먹을 만해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요? 4,000원이에요. 컵냉면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해마다 오르는 냉면 가격 때문이죠.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약 12,000원이었는데요. 맞아요, 비싸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의 컵냉면. 자, 시원한 살얼음 육수에 냉면과 양념장을 더했고요. 채소에 또 계란도 잊으면 안 되겠죠? 들어갈 건 다 들어가네요. 네, 가성비 컵냉면 완성입니다. 냉면은 많이 나가니까 냉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 조절해서 했거든요. 40개 그 선에 딱 잘랐거든요. 하루에 40개?
가져가세요. 여기 이게 배달이야. 무더위에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준다는 냉면. 그 간편함에 최근에는 배달도 늘었다고요. 육수에 잘 섞어서 드셔야 맛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인근은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배달도 갑니다. 인기가 좋네요. 그런 한 그릇 먹기에 부담스러울 때 먹기 좋고 되게 양도 많고 맛도 있어서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도 먹을 수도 있고 되게 간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컵의 시대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런 식문화가 SNS를 타고서 서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가성비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만족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성향하고도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올여름 컵푸드 열풍이 시작된 건 바로 이것, 컵빙수입니다. 아, 맛있죠. 4,000원대의 가격에 찾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고물가 시대 4,000원의 행복이죠. 우유 얼음에 인절미와 팥까지 듬뿍 넣었습니다. 푸짐하네요. 얼음을 갈고 토핑을 얻는 작업이 복잡해 아르바이트생들이 꺼려하는 메뉴로 SNS에서 처음 화제가 됐는데요. 더운 날씨에 먹어야 할 가성비템이 된 컵빙수. 일부 매장에선 품절이 계속돼 컵빙수 오픈런과 SNS 인증샷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픈런까지? 그렇게 입소문으로 고물가 시대, MZ세대 가성비 여름 디저트가 된 거죠. 좀 컵빙수라는 단어 자체도 좀 색다르고. MZ세대를 사로잡은 컵빙수 열풍에 다른 업체들도 앞다투어 컵빙수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컵푸드 전쟁. 올여름 컵푸드 소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컵이 진짜 인기가 있네요. 네. 트렌드예요. 이어서 굿잡에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텐트와 관계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잘 놀고 캠핑 다녀오고 나면 고민되는 게 텐트 세탁인데 이걸 담당하는 전문가라고요. 맞습니다. 네. 왜 텐트의 방수막이 손상되거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도 있고 맞아요.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문제도 이분의 손을 거치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평범한 일상 속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은 직업의 실체. 그 현장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도착한 이곳은요.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고 커다란 천막들만 가득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들어오세요. 어디 계세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쪽이요? 네. 난데없는 숨바꼭질에 당황한 제작진. 어디 계세요? 아, 바로 그때의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텐트요? 네. 아니 실내에 왜 텐트가 있어요? 여기 텐트 작업장이니까. 텐트 세탁해주는 업체예요. 텐트를 세탁한다고요? 네. 헌 텐트에 새숨을 불어넣는 텐트 세탁 전문가 김규태 씨를 소개합니다. 캠핑을 마치고 텐트들이 하나둘 규태 씨의 일터로 모여드는데요. 물밀듯이 들어오는 의뢰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마다의 다양한 텐트가 들어오는 만큼 상태도 제각각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난히 고된 작업이 예상될 것 같은 한 텐트가 들어왔습니다. 보기에도 좀. 네, 상태가 심각하죠. 네. 비피가 심했는가 보네. 네, 시골 집이 무너져가지고 오늘 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물 뿌려도 안 되더라고요. 아, 폭우 속에서 간신히 건져온 텐트. 혼자서는 수습 불가였다고요. 평소 반려견들과 함께 캠핑을 즐긴다는 한 부부. 상상만 해도 힐링 그 자체인데요. 가끔은 고충도 따라온답니다. 이거는 이거 위에가 다 씌워져. 강아지 싸놓은 데에다가 실수로 거기 묻어버렸어요, 똥이. 그래가지고 좀 물티슈로 좀 닦긴 했는데 거기 얼룩이 좀 남았거든요. 동물 오줌은 잘 냄새 그게 오줌 얼룩이 잘 안 없어져요 케이스가. 네, 그거는 조금 감수하시고. 예. 이거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가정집에서 텐트를 세탁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서
전혀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곳. 그러니 대기 행렬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물량 좀 보세요. 네. 100동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텐트 종류와 세척 방식에 따라 8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까지 오간다는 세탁 가격. 사장님 수입이 궁금해지는데요. 수입이 만족하세요? 최고치죠. 최고예요? 1,000만 원 이차저차 합니다. 본격적인 세탁 작업에 들어가기 전 오염 정도를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사전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거는 에어 맨 텐트인데요. 이제 자동으로 자립하면은 쓰는 텐트예요. 장박을 해가지고 이쪽이 제일 심하거든요. 위를 계속 갖다 보니까 저기 상단 부피 맞고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러 텐트 세척 중에서도 제일 까다롭다는 장박 텐트. 오랜 야외 노출로 인해 곰팡이가 넓게 퍼지는 건 물론이고 먼지와 합쳐지기도 한다는데요. 아이고. 심지어 신기한 것들도 볼 수가 있답니다. 뭡니까? 툭 떼어낸 이것의 정체는요. 이게 이런 벌레집들이 군데군데 이제 있어요. 잠박한 텐트들은 주로. 내친 김에 안에도 들어가 봅니다. 왜요? 피디가 같이 들어오시죠. 왜요? 이거는 힘든데요. 왜 힘들어요? 이 곰팡이 냄새가 극합니다. 이 안에도 퍼졌군요. 산, 강, 바다를 오가며 사계절 내내 사용된 텐트. 밖에서는 나의 또 다른 별장이나 다름없으니 더욱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죠. 오늘의 작업거는 무려 40kg 이상의 대형 텐트입니다. 가져오는 데에만 한참이 걸려요. 40kg? 끈적한 곰팡이, 깊숙이 박힌 흙먼지를 제대로 걷어내는 게 관건. 그러려면 적합한 세정제와 도구를 골라 쓰는 맞춤형 손길이 필수인데요. 이건 특수 청소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했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얼굴에 스팀을 쓰시나요? 괜찮을까요? 워밍업인가? 아니 뭐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팀 진짜 온도는 200도 이상에서 끓여갖고 나오거든요. 분사됐을 때. 그러면 그걸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위험하죠. 코팅 같은 건 녹아버리고요. 안에 이제 그 원단 말고 안에 코팅. 안전한 텐트 세척을 위해 개발했다는 미온수 스팀기. 어때요? 괜찮으신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곰팡이가 뜨는데. 살아있는 포자 형태로 된 곰팡이는 한 번에 제거할 수가 없어서 단계별 세척 과정이 필수랍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요. 네, 먼저 스팀기로 뿌리부터 박멸해준 뒤 세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면 텐트인데 평소에 우중 캠핑을 즐긴다면 더더욱 발생하기 쉬운 곰팡이. 텐트 원단이 상하지 않게 저온 스팀을 이용해 차근차근 곰팡이를 제거해 나갑니다. 네. 대충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이 철칙. 스팀 후에는 바로 세제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때 꼭 본인만의 적절한 비율로 배합해야 한다고요. 중성 세제, 항균 세제, 그다음에 곰팡이 세정제, 그리고 가루 세제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혼합해서요. 네. 이때 세제보다 물을 많이 섞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만 세척 후에 변색을 막을 수 있고요. 원단 손상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텐트 하나당 최소 1시간 이상은 닦아야 한답니다. 깨끗이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엄청난 일이에요. 네. 저는 이제 약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횟수를 하면 10회 이상? 그렇게 해야 고객님 텐트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니까. 하나하나 공들여 작업한 끝에 와, 한눈에 봐도 텐트가 깨끗해졌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물놀이는 물론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그만큼 캠핑족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도 요새 특히 인기라는 대형 텐트.
평소에 캠핑 애호가였다는 규태 씨도 텐트 세탁의 어려움을 직접 겪은 뒤에 이걸 해결하고자 창업을 결심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캠핑을 즐겼었거든요. 근데 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 하고 지도를 딱 봤는데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10개 내외? 이렇게 딱 보도록 아 이거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지금 또 더 없어지고 있잖아요. 아, 깨끗해지니까. 네. 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비교해보니 정말 감쪽같이 옅어진 곰팡이 얼룩. 꼼꼼히 작업하는 만큼 대형 텐트는 하루에 2~3개만 작업할 수 있답니다. 고된 작업이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 작업 동료이자 파트너인 아내 하린 씨 덕분인데요. 몇 년 전에 이제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저도 그만두고 신랑 일도 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했는데 돈이 보였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남편은 세척, 아들은 수리 및 개조. 한 팀으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고객들이 믿고 맡기는 곳이 되었답니다. 텐트 세탁 대망의 마지막 단계, 오염 정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헹궈준 뒤 2~3일에 걸쳐 잘 말려주면 끝이랍니다. 끝! 속이 다 시원해요. 오늘 완료! 고생했던 하루,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로 마무리해봅니다. 드셔야죠. 우리 캠핑 얼마나 왔지? 진짜 캠핑 자주 오자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텐트 있지? 캠핑. 캠핑의 낭만을 지켜라. 오늘도 굿잡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뉴라미스 타임. 프렌드십, 파트너십, 그리고 스킨십. 우리의 시간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뉴라미스. 우린 바꿀 거예요.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세상으로.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근데 왜 캡슐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최적의 캡슐은 따로 있으니까. 카누 바리스타. 푸른 하늘 아래 구름과 맞닿아 있는 어느 산골 마을. 신선이 논일 것 같은 절경을 자랑하는 이 마을엔 지역의 전통을 잇기 위해 신성한 수를 빚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강원도 삼척의 깊은 산속에 꼭꼭 숨은 점리골로 향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간 뜨거운 날. 와, 물 되게 시원해 보인다. 깨끗하네요. 졸졸졸 흐르는 맑은 계곡을 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 뜨거운 떼약볕에 지친 심신이 향한 곳엔 계곡으로 떨어지는 나지막한 폭포가 보이는데요. 보니까 폭포가 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힘찬 물줄기.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소리까지 시원하네요. 우와! 오! 네. 시원해요. 차가워요. 차갑죠. 너무 카메라 좀. 깊은 산 속의 차가운 계곡물은 무더위를 싹 잊게 만들죠. 확실히 강원도라서 그런지 뭔가 물이 맑고 차가워요, 더. 우리의 삼촌 PD 결국 참지 못하고 입수. 대박. 즐거운 물놀이 후 나무 그늘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해발 800m, 하늘 아래서
자연의 시간을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병준 소장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푸른 산을 배경으로 줄지어 있는 아기자기한 항아리들 안엔 산골 부부의 보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여기 이 지방에서 빚던 술을 할아버지 때부터 빚어둔 거라 이제 거의 이제 요즘 와가지고 사람들 술을 안 빚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잊어서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제 빚고 있는 거죠. 삼척 전통주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박병준, 이면희 씨 부부. 맛있는 술을 빚기 위해 약 20년 전 이 산꼭대기로 이사 왔답니다. 네. 딸을 시집 보내고 허전해진 부부의 인생은 전통주를 만나 180도 바뀌었다는데요. 처음에는 잘 몰랐죠. 아니, 엄마들이 담그는 거 보고 남편이 잘해가 따라 했지요. 밥이 다 됐어요. 술에 흥미가 없던 병준 씨는 우연히 삼척 전통주를 만나 사랑에 빠져버렸답니다. 전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전통주의 명맥을 잇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전통주를 배웠다는데요. 네. 그러다 물 맑고 공기 맑은 점리골에 터를 잡게 되었답니다. 이곳에서 전통주를 빚으며 유유자적 지낸다는 병준 씨 하나가 부부. 술을 하면요 술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막 뭐라 하나 술이 기는 것도 미친 개그치 개요. 술이 엄청 잘 되게 생긴다. 당신 손도 좀 만지고 그래. 손 좀 만지고. 부부가 마을로 오면서 마을 주민들도 전통주에 관심이 많아졌다는데요. 자주 와요? 너 동네 사는데. 몇 해 전 술 빚는 마을로 선정된 점리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전통주 만들기 체험 교실을 열어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술 한 3번 해봤거든요. 몇 번 해봤는데 서울계산년이 풍어를 얻는다고 옆에서 보고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달콤한 전통주의 향은 참을 수 없는 유혹. 또 한 잔 먹고 내 한 5잔은 먹었을 거예요. 맛이 궁금해요. 입에 착 붙을 것 같아요. 어머니 5잔이나 먹으면 좀 질리지 않으세요? 술이 맛있어서 안 질래요. 이게. 그만 먹어요. 진짜로? 그래 손이 매워. 또 이런 맛이죠. 만들면서 마시는 맛. 야, 술은 있잖아. 이 바가지로 먹는 게 최고 맛있다. 판매가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혹시 찾는 분들 나도 병으로 이제 식사할 때도 먹고 뭐 술 요새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술이 인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고 또 찾는 사람들이 달랑 이제 좀 거의 그렇게 나가죠. 지인들이 술 맛있다고 그러면 그냥 맨날 그냥 나눠주시는 막 거예요? 나눠가지고 많이 그것도 한두 병 나눠준 게 아니라 막 조금씩 다 나눠주고 하니까 파는 건 없는데 그냥 많이 아니 이렇게 애써 담그셔가지고 판매도 안 하시고 그냥 판매는 거의 별로 없는데 나가시는 게 많아요. 그냥 나눠주시는 거 그러니까? 근데 술이 맛있다고 막 이러면은 또 그냥 주시고 뭐. 부부의 보물이라며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아 여기가 저장고예요? 우와. 요렇게 아까 같이 술을 하면 요렇게 가라앉아요. 아까 맨처럼 쌀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쌀은 다 가라앉고 이제. 네, 첨주로. 이 술은 3년 되는 3, 4년 되는 술이에요, 얘가. 3년간 부부의 보물창고에서 숙성되었다는 전통주. 아까 항아리 술하고 지금 뜨는 술하고 틀리지요, 색깔이가요. 그렇네요. 맛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깔끔하고 근데 도수가 약간 느껴지는 것 같고 향기도 되게 향긋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수백 번 시행착오 끝에 되살린 전통주의 역사. 이제 부부와 전통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나눠 먹고 먹으면 다른 사람들 먹었을 때 맛있다. 좋다. 이게 최고죠.
전통주의 명인이 되었지만 부와 명성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전통주를 더 찾고 더 알아주길 바란다는 병준 씨. 정성스레 빚은 전통주가 더 많은 곳에서 그 맛을 자랑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부부의 집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리골의 전통주 체험장.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인 점리골의 주민들은 이곳에 함께 모여 오순도순 즐기는 저녁 식사가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포슬포슬한 찐 감자와 든든한 잔치국수가 오늘의 저녁 메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 역시 잔치국수는 다 같이 둘러앉아 먹어야 그 맛이 배가 되죠. 그럼요. 정겨운 한상이네요. 맞아요. 한번 합시다. 오늘 전남 거래요. 점리 주민들을 위하여! 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 명장님이 빚은 건데. 또 여럿이 이래 먹으면 맛있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는. 저녁 식사 후 어디론가 향하는 병준 씨.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약 맞췄어? 약 맞췄어? 이거 메고 약 치고 낮에 시간 자고 이랬지. 이장님 이렇게 자주 찾아오세요? 예, 자주 오시고 막요. 뭐 밤에도 뭐 내가 전화 안 받으면 막 쫓아오고 이래요. 아, 그래요? 병준 씨에게 점리골 마을 주민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닌 둘도 없는 가족이랍니다. 그래서 나이를 뭐 정확하게 내려올 수 너무 고맙고 막 마음이 짠할 때도 많아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요새 자식도 그렇게 부모 안 챙겨요. 세월 따라서. 갈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가세요. 든든하시겠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걸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행복하게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 지키는 길이고 또 나의 삶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고 긴 세월 속에 잊혀져 가는 것이 있다 하지만 잊지 않기 위해 이어가는 이들도 있기 마련이죠. 강원도 삼척의 한 상촌 마을. 소소한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그 마음과 함께 전통을 이어가는 부부의 술이 매일 익어갑니다.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을 세우고 아무리 멀어도 한계가 없도록 금융을 잇고 우리라는 이름에 증권, 보험을 더해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까지 126년간 우리를 맨 앞에 두었던 그 책임감으로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AS632 이것은 힘의 집중 6가지 성분을 집중시켜 굿샷 허리에 바르는 화장품 아스릭솜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네가 원하면 그게 답이야. 우리의 지금은 옳다. 포카리 스웨트.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다.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빨래 신뢰의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빨래 신내. 피지 모락셀라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모락셀라균을 99.9% 제거. 빨래 실내 아웃. 피지 모락셀라. 홈플러스 썸머 슈퍼셀 홈플러 나우. 삼겹살 990원, 한우 등심 반값, 수박 반값. 올여름도 시원한 가격으로 지금 뛰어야 산다.
홈플런 나우. 편안함이 다르면 자유를 느끼고 가벼움이 다르면 한계를 넘어선다. 안다르를 입으면 러닝이 더욱 즐거워진다. 안다르. 아이가 다쳤어. 마데카솔 출동. 상처엔 진물엔 마데카솔로 상처 고정 성공. 옛설 칫솔 마데카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속에 탈수 증상 등 온열 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